대체로 학자금을 안 갚는 학생 지금 청년들은 유추해 보면은 물론 사회적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본인의 잘못이 더 훨씬 큽니다. 거의 99%가 본인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년들도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PC방에 하루 종일 있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이 생각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는 학생들의 생각, 청년들의 생각은 내가 놀아도 언젠가는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네, 밥상머리 토크 시간입니다. 서정우 가능성연구소 대표, 김은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요즘 청년들 공부하랴 또 취업하랴 얼마나 힘든데 학자금 안 갚는 학생의 99.9%가 본인의 문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차 회의 중에 네. 나온 얘기입니다. 경남도의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네. 경남의 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앞서 들으셨듯이 뭐 PC방에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너라도 언젠가는 국가가 이걸 다 만회해 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요. 이건 창원 상남동의 중심가에 있는 청년 공간 운영 문제를 지적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뭔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 얘기가 나왔군요. 청년 공간이라고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변호사님? 그 문제가 된 청년 공간은 그 프렌즈라는 곳인데요. 네. 현재 그 경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아. 예. 그 창원에서 가장 번화가인 상남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 청년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뭐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쉬기도 하는 말 그대로 그 청년들의 쉼터 공간입니다. 이 예상원 한국당 이 경남도 의원은 청년 쉼터의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보다가 네네네. 이제 애초에 이 얘기된 거와 좀 다른 걸 찾아내신 거죠. 네, 어떤 부분일까요? 단초에는 권역별로 네 군데를 이제 조성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 계획 대신에 창원 상남동의 한복판의 월 임대료가 이제 451만 원, 좀 놀랍긴 하죠. 상남동이 워낙 뭐 저기 중심가라서 번화가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네. 451만 원 다른 곳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예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쉼터는 도청 부지에도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너무 근면하고 전략하는 정신을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호화롭게 꾸민 곳에 청년들을 특히나 뭐 PC나 할 게 분명한데 이런 공간을 내줘야 되겠느냐. 경남의 청년 예산이 좀 더 의미 있게 써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뭐 청년을 비할 의도나 그런 건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애가 3명이나 있습니다. 청년이. 그런데 뭐 부모가 자식 비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을 저는 도와주고 싶죠. 집행부가 너가 잘못하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그 돈으로 그런 많은 돈을 청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앞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경상남도의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 제가 청년을 이렇게 낮추어 보고 그래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99%가 너희들 책임이야. 이 문장만 딱 해서 생각하면 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도의회 발언 당시에 도의회 현장은 뭐 조금 근데 온도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 청년 문제를 뭐 청년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은 뭐 충분히 그 오해를 살 만한 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실제 그 이 해당 발언이 있었던 경남도 의회 해당 상임위 네. 현장의 그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다 지적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저 민주당 원내 수석 대표도 그 지적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블로그에 정의당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무리 정당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은 의회가 끝나고 나서 네. 이제 당시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그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에서 이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요. 네. 이어서 어제 아침이죠. 음. 경남의 20개 청년 단체들이 이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통과를 더 우선에 뒀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잘못됐음을 본인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 비공식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예상훈 의원님이 이제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의원님께서 예산 삭감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토론이 이어졌고 예산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다. 뭐 이 부분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말인즉슨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일단 지금 뭐 예산을 통과시켜야 돼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못했다. 뭐 그래서 문제 제기를 좀 미뤘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도만 어찌되었든 간에 네. 사실 요즘처럼 힘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뭐 상처를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기가 막혔던 사건이라서 예, 저도 아직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예, 의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입니다. 네. 영도의 한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네. 그 환자의 어깨 성형 수술을 지시했고, 이 영업사원, 그러니까 수술복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이제 영업사원 제 화면이 영상에 나오는 모양이네요.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가 네. 마취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멎으면서 네.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또 이를 은폐하려고 서류를 조작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그 수술복 입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진짜 여기만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맞죠. 그 전신 마취를 하게 됐을 때 네. 그 환자가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한 그 이런 사건을 보면 불안하죠. 네. 여기 이 병원만 그럴까? 그다음에 대리 수술 외에 또 성추행 사건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공포감들이 시민들 사이에 좀 넓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수술실에 CCTV를 이렇게 설치하는 걸 네.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 전국 국공립 의료 수술실에 네. 확대하자는 걸 건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고 그죠? 네. 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업무상 조금 바쁘다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업체가 의사보다는 기기 활용 능력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기기 활용 능력이 의사보다 나으면 그 사람이 의사하지 뭐 본인이 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법정 다툼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 올해 올 1월이죠. 그 네.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제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는 징역 1년, 그리고 대리 수술을 직접 한 그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네. 의사의 경우에는 직접 수술을 하지 않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또 진료 기록도 허위로 기재했다, 이런 점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그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동종 유사 범죄 전력이 상당히 네.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점을 양형 이유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금 저기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의사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항소를 또 했네요. 그 항소심 재판부는 그 피고인들에게 항소를 다 기각하면서 원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일단 그 의사 입장에서는 피해 유가족들과 합의를 했긴 했지만 네.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법이 보는 눈과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이 정말 차이가 난다는 걸 가끔씩 느낍니다. 이게 딱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사람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도 멀쩡하던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징역 1년 선고에 관련해서 이제 좀 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해당 의사는 그 의료법 위반 그리고 네. 업무상 과실치사 이렇게 네.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 기본형이 네. 8월에서 2년 사이입니다. 아. 예, 그런데 뭐 피해 유가족들과 뭐 네. 합의를 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네. 4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1년도 안 감경이 가능합니다.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처럼 이제 의료 행위 도중에 네.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양형 기준상 그 기준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경우에 어떤 해당 의사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그 유가족과 합의를 했고 그 아. 유가족도 이제 의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네.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내심 집행유예를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의사가 본인 그 수술 중에 판단을 좀 착오했거나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 네.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면 사실 좀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될 수술을 대리하게 했고, 네. 뭐 결국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인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1년 징역 1년 그친다는 게 사실은 좀 보통의 시민으로서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택시 기사가 자기가 운전한 손님을 태우고 자기가 운전 안 하고 면허증 없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운전시킨 거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한 가지 사회자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도 될지 네. 모르겠는데 의사가 혹시 살인이나 네. 뭐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네. 면허 취소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 의사, 비뇨기과 네. 의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한다든지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의사라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걸 환자가 한다면 누가 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변호사와는 다르게 의사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그 대상 범죄가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 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살인이나 성폭력 범행은 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 이 네. 의료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서영진의 안경에서는 뭐가 발견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서영진을 죽인 범인 당신의 피가 묻어 있었거든. 거짓말. 15년이나 버려진 물건에서 그런 게 발견될 리가 없어. 아주 작은 혈액이라도 묻어 있기만 하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은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과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성추행 의심을 받던 한 택시기사가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10여 년 전 성폭행 사건들의 진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영화와 드라마 같은 일이 다 있습니다. 네, 진짜 드라마 같은 네.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그 강간 사건의 범인이 네. 우연찮은 계기로 아하.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힌 건가요? 지난 2월 22일에요. 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한 택시에서 네.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이 여자 승객이 네. 급하게 내려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을 하는데요. 네. 자신이 택시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게,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잠시 후에 그 금정경찰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 확인을 해보니 그 여성 승객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네.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택시 기사는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그 택시 기사의 동의를 얻어서 택시 기사의 DNA 검사를 했는데요. 그 여성이 주장하는 그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그 부위에 네. 기사의 DNA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그러면 뭐 이 여자 승객이 많이 취했다고 하고 신비성이 떨어지면 승객이 뭐 실수한 걸로 결론이 나고 뭐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한 거로는 네. 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뭔가 하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하. 이게 15년 전 부산 그리고 12년 전 울산에서 각각 주거 침입 청소년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네요. 네. 그때 발견된 피의자의 DNA가 네. 택시 기사가 제출한 DNA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옛날에 들은 큰 죄를 지었으면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이거
그건 대충 무마하고 덮었을 텐데 또 DNA 검사 또 수순이 응한 거는 또 놀랍습니다. 그 아무래도 택시 기사 본인 입장에서는 네. 예전에 본인이 저질렀던 범죄가 들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계산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2004년 부산 그리고 2007년 울산에서 가정집에 이제 침입을 해서 그 당시 10대 여성 청소년을 이제 성폭행을 했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 성폭행 이후에 피해자들 씻겼답니다. 그래서 용의 주다고 나쁜 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여성들의 몸과 속옷에 소량의 그 DNA가 묻어 있었던 겁니다. 남아 있었군요. 검찰 것은 다시 피해자들 그 옛날 채취했던 거 다시 한번 의뢰해서 정확히 21개 나온 걸 표시를 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대조해보니 정확히 22개, 1개가 각각 일치한 사건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체액이 2007년 강간 사건 피해자의 신체 내용물과 내용물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속옷에서도 택시기사의 DNA가 추출되기도 했고요. 검찰이 이를 제시하자 택시기사는 순순히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졌고요.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뭐 DNA가 사건의 그 해결의 실마리가 돼서요. 네, 앞서 보셨던 화면에 그 현대과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 바로 DNA라고 과학기술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현재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래된 증거품에서도 DNA가 묻어 있기만 하면 검출이 가능합니다. 이 두 성폭행 사건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10년이었는데요. 범인의 DNA가 확보되면서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됐습니다. 완전 범죄 없는 정말 좋은 세상을 꿈꿔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